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오전 10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수준 높은 논평을 하시는 고성국 박사님, 아시아투데이 고성국 주필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일단 그 박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는 더 바쁘시죠? 그죠? 주말에 또 뭐 부르는 데도 많고요, 또 가실 때도 많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평일날은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네. 아침에는 KBS 해야 되고 그렇죠. 낮에는 여기 아시아투데이 네. 와야 되고 밤에는 고성구 TV 하는 걸 아시니까 평일날은 부르시는 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데 그렇죠. 주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지. 네. 그러실 겁니다. 아마 전화도 더 많이들 많이 부르십니다. 오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아시아투데이 개편이 있는 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만은 우리 고 박사님이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만나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오늘처럼 10시 저와 함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그 논평이 여러분들을 만족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수요일은 10시가 아니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시, 2시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리실 분도 계시는데요. 네, 우리 아주 그 스패너님 네도 조금 전에 2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착각을 하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오전 10시, 수요일 날은 오후 2시를 통해서 아시아투데이의 고성국 TV에서는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그렇게 이틀 동안 하루는 10시, 하루는 2시로 일단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귀하신 시간 제가 또 뺏을 수가 없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고성국 주필님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짚을 것 짚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이내믹 코리아 또 여의도 정치는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죠. 주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어날 일이 쉬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통해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여의도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우리가 한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그 주에 한 주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그 대담 주제는요. 오늘 4시 반으로 돼 있죠. 4시 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글쎄요, 독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3자 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같이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오늘 4시 반의 어떤 의미라든가 총체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행사의 그 정치적인 그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면담입니다. 네. 독대는 당연히 아니고요. 대통령을 만나 뵙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 면담입니다. 어떤 언론은 이걸 3자 회동이라고 하던데 네.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회동하는 것도 봤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장관급이긴 하지만 그냥 대통령의 비서고요. 비서는 배석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뵙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나서 뭘 얘기하겠다는 걸 다 얘기를 해놓고 면담하는 것도 전 참 처음 봅니다. 독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네. 면담의 경우에 무슨 이게 뭐 이를테면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조차도 나 무슨 얘기 할 거야라고 그 준비는 하더라도 그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로 공개하고 가서 정상회담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 정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게 무슨 저 1대1 무슨 이런 수준도 아니고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는 명백하게 상하관계잖아요. 그런 데서 이 한동훈이 나 이런 얘기 할 거야라고 언론을 통해서 뭐 동네방네 광고하듯이 하고서 면담을 한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동훈은 자기가 할 말을 언론을 통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가면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나오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 상황을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오랜 관계를 보면 네. 한동훈이 대통령 앞에서 뭐 지 할 얘기도 잘 못하고 쭈삣쭈삣했던 관계 아닌가 싶어요. 검찰 쪽에서는 더욱더 상호관계가 뚜렷했었죠. 네, 뭐 아니 상하 관계를 하더라도 사실 뭐 아무리 저 상관이라도 네. 선배라도 할 말 제대로 하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냥 인간관계가 그냥 제대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할 말 제대로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게 아마 10여 년간 이어져 오면 비록 지위가 좀 바뀌어도 그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근데 뭐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손쉬운 이 언론 플레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정치적이고 정말 반정치적인 행동입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정말 우통 벗고 와이셔츠 풀고 한번 정말 속내를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관계잖아요. 예.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이 속 깊은 관계를 이렇게 비정상적인 파행적 관계로 만들어간 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동훈한테 있다. 그리고 그 일당들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면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예. 만약에 면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거는 뭐 서로가 정말 이 국민 의식해서 이 정치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억지 춘향격으로 좋게 하는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좋다는 그 얘기는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 기준으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면담이라는 게 뭐 예컨대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어땠냐. 기자들 취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상당히 좀 뭐 화기애애했다라든지, 네. 예, 뭐 서로를 다 배려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라든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노력한 정치적 결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일 거다.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나온다면. 예. 그런데 그거 말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한동훈이 언론을 통해서 요구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첫째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외 활동 중단. 정상회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외를 두는가요? 예. 얼마 전에 예, 우리 예. 김문수 장관이 저하고 아투 그렇습니다. TV에서 예. 대담하면서 김문수 장관이 밝혔어요. 장계표 선생 별세 전에 네. 그 병원으로 문병을 김건희 여사가 갔다. 그거 대외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의당 뭐 갈 수 있는. 근데 대외 활동이잖아요. 대외 활동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대외 활동. 그거 하지 네.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그거 중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산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대외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통령실 관저 밖을 나오면 대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관저 안에서 그냥 반만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을 고지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예. 그거 그냥 일반 가정집 여성들한테도 그거는 그야말로 그 혹독한 형벌이고 그 어떤 면에서는 인격 모독이고 예, 인격 말살이에요. 그거를 지금 일국의 대통령 그 부인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무슨 그런 죄를,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런 마녀사냥, 이런 마녀사냥도 없어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은 국민들의 의욕을 살만한 불필요한 그 대외 활동 자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하나요? 아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니. 참 애매하긴 합니다. 의혹을 네. 살만한이라고 하는 게, 의혹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인 의혹은 검찰에서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지금 다 네. 밝혔잖아요. 디올 파우치 이거 혐의 없다. 네. 사법 처리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거 혐의 없다. 사법 처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사기관이 검찰 아닙니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래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면 끝내야지. 네. 그럼 사법적으로는 뭐 의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또 다른 어떤 의혹을 얘기하는 거죠? 발달장애인 그 시설에 가서 청소한 거? 그 뻔뻔하다고 야당이 공격하던데. 그렇죠. 또 아니 마포대교 네. 하고 뭐 한강변에 자살 예방의 날. 그것도 그렇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맞습니다. 유엔이 그 우리나라의 자살자들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거고 정말 이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죠. 이게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 부인이 그거 관심 갖는 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한강 다리 쪽에서 많이들 시도를 하니까 그렇죠. 네. 한강 다리 쪽은 어느 정권에서나 그 소방대하고 경찰서하고 한강 수상구조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고생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 격려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 자체를 잘못했다고 공격하기가 뭐 하니까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나갔는데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했다 쓸데없이 이러고 공격했잖아요. 그거 팩트 확인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통 통제 한 적 없다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짜뉴스 퍼본 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니면 말고식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만 악마가 되고 마녀가 되고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자제하라는 거거든 지금. 한동훈이 언제 한번 국민의힘이 언제 한번 이런 좌파들의 종북주사파들의 그 가짜뉴스 괴담 덮어씌우기 마녀사냥에 제대로 대응해서 싸운 적이 있나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거는 많이 제대로 싸운 적 없잖아요. 대선 때 보세요.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부인이에요. 네. 우리 김동원 앵커도 선거 한번 치러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 치러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후보 부인의 몫이 후보 몫보다 그렇게 작아요? 아이고,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후보보다 더 대단히 역할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후보가 못 가는 곳, 후보가 시간적인 여유라나 이런 거에 터치를 못하는 것을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후보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하도 저쪽에서 그냥 악마화 시켜서 줄리라고 그냥 덮어씌우고 그러는 바람에 네. 선거 캠프에서조차 아이고 나오면은 표 떨어지니까는 좀 자제해 주세요. 그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정면 돌파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연장선에 한동훈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좋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한테 아예 구체적으로 사전을 만들어서 줘라. 첫째 김건희 여사가 꼭 해야만 될 일. 뭐 이를테면 집에서 아침밥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써봐라 그럼 구체적으로. 예. 그다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번 써봐라 그럼 뭘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다음에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일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럼 그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려는 거냐? 한동훈한테 허락받고 하려는 거냐 그러면? 에? 아니 이런 황당한 요구를 지금 공개적으로 며칠째 하고 있는데 당에서
당에서 제대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가 라인이에요. 김건희 라인을 뭐 인사쇄신해라. 예, 인적 청산. 그 네. 김동완 앵커도 보셨을 텐데,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해서 무슨 얄궂은 종이 조각 돌아다니잖아요. 네. A4 한 장짜리로 뭐 10명인가 이름 써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예. 이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거의 모르죠. 저는 한 명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황 행정관 정도가 이제 뭐 언론에 또는 이렇게 여의도 정가에 나오는 분이고 나머지는 자, 뭐 그러면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동훈의 말이 맞다고 치고, 그거 그대로 받아들인다 칩시다. 그래서 네, 여기, 요 종이에 나오는 10명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행정관들 아닙니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앉혔다고 칩시다. 누군지도 모르는 A를 자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B를 앉혔어요. 네. 그리고서 국민들한테 이거 쇄신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 요구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냐 말이에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른바 적절하지 김건희 않다. 라인 의혹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니 이제 검찰에 가서 소명할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뭘 하면 되나요? 무슨 의혹에 대해서? 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디 광화문 사거리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요구 자체가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에서도 당 대표가 뭘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터뜨리고 이걸 뭐 한동훈 그 측근들이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하면 네. 당에 그래도 수십 년 정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요구 자체가 황당한 거다. 설사 요구할 만한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구 자체가 황당하다라고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동을 걸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한동훈 독재 정당이지. 이 정도 되면 이걸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일주일 이상 해대면서 지금 대통령 만나서 관철하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힘이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지.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훈수까지 둡니까? 그렇습니다. 꼭 손가 네. 갖고 나와라. 네. 이렇게 이 제1야당 응원받는 집권당 대표도 처음 봐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도 지금 점점 많은 것이 그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그걸 강행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동훈 또 그 세력들은 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독대에 목을 맬까요? 어떻습니까? 뭐 한동훈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일단 네. 그러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옳다고 생각할까? 제가 보기에 첫째, 종북주사파들이나 좌편향 언론들만 주장하면 한동훈이도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조중동까지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주장을 최근에 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럼 이게 옳은가 보다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인가 보다. 특히 한동훈이는 그 조중동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공천 때도 그런 면이 좀 네. 있었죠. 적어도 아시아투데이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은 걸로. 제가 아시아투데이는 아니까 주필로서. 우리하고는 별로 안 가깝습니다. 네. 그러나 조중동하고는 가깝다는 소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중동까지 연일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는가 보다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이 한동훈과 그 일당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 다 합쳐봤자 4.5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럼 뭐 정치는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응?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가 윤석열 똘마니처럼 돼서야 이게 대권 도전할 수 있겠냐? 이런 아주 단순한 아메바 수준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차별을 위한 차별화가 예, 필요하다. 그야말로 그죠? 단세포적인 얘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역대 여당의 모든 대통령 후보는 다 현직 당시 여당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역대 대통령들이 그게 뭐 김대중이건 노무현이건 네.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아니 임기 말 박근혜는 논외죠. 뭐 그냥 끌려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김영삼이건 임기 말에 돼야 비로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데 그 임기 말 임기 3년차 후반부터 4년차 때 지지율 제대로 유지했던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 대통령하고 차별해야지. 근데 차별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이건 무서운 역사적 현실이 교훈이에요. 뭐냐면 네. 자기가 모시던 여당의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차별화를 하면 그 자는 다 죽었어요. 김무성부터 해가지고 다 다 그랬죠. 죽었어요. 네. 당장 이해창부터. 예. 이해창이 김영삼 지지율 낮다고 얼마나 그걸 무시하고 차별화를 했어요. 그 선거 이겼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해창 대세론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당 대권 주자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차별화해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네. 설사 여당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떨어져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끝까지 품안고 갔던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박근혜가 그렇죠. MB 아니 이명박이 얼마나 자기를 구박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의, 이명박의 임기말 지지율이 뭐 얼마나 나왔어요? 맞습니다. 10%대 맞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주 형편없었죠. 그런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끝까지 출당 안 시켰다고요. 그렇죠. 출당하라는 요구조차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안고 갔거든. 그때 박근혜 후보가 공도 과도 내가 다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흩어지지 않잖아요. 네. 이명박 세력도 아이고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똘똘 뭉치는 바람에 52%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순간 여당 대권 주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걸 지금 한동훈 일당들이 지금 그 죽는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 첫째. 그 다음에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주견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조중동이 떠들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가. 주대 없이.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기 정치와 환상에 빠져가지고 네. 그 짧은 단견들로 이 대통령 차별화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까지 죽어. 이러고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한동훈 일당들의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62.8, 628. 그게 여러분 잘 아시죠? 경선 때 후보 경선 때 득표율인데 네. 628의 마법에 빠졌다. 그러니까 뒤에 국민들의 62%, 63%에 가까운 국민들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이제 좋게 승화가 되면은 국정의 자신감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로 분석을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때 한동훈이가 얻은 표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표수. 예. 아니, 이게,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투표율과 같이 봐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어요. 그래서 득표 숫자가 30만이 채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장해찬이 청년 최고위원 뽑힐 때 얻은 득표수랑 비슷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겸손해야지. 설사, 제가 이거 일부러 폄하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 분석을 할 때 득표율이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득표율만 봐서는 함정에 빠져요. 투표율과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62.8로 당선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62.8로 하면 큰 국민의 오산이다. 62.8도 아니고 국민의 힘의 당원들의 62.8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해서 그렇죠.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모바일 투표가 와도 그걸 떠보지도 않은 분들이 엄청나게 더구나 예전 같으면 네. 체육관에 그래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갖고 투표를 직접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이게 낯설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통 당원일수록 낯설어요. 나 수십 년 국민의힘 당원이어서 나 민정당 때부터 당원이야. 그렇죠. 했던 분들은 이걸 여전히 낯설어 한다고. 이런 걸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만들어진 60이 가지고서 60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때 48위는 했잖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 20 갖고 자꾸 시비 걸지 마라. 나 48 대통령이야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인정해요 그러면? 누구도 인정 안 하잖아.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48은 인정 안 하면서 한동훈의 60위는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당선될 때 얼마나 압도적으로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지지받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분명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동반 추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2.8 그것을 내세우면은 참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당시 득표율 그것은 뭐 전국적으로 이 대선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이 당대표 선거할 때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된다. 우리 댓글창도 그렇고 네. 또 저한테 오는 많은 메시지 중에 네. 굉장히 많은 게 뭐냐? 전당대회 때 내가 왜 한동훈한테 속았나? 그때는 한동훈이 비판하던 고성국 박사가 너무 미웠다. 막 야속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고 박사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그 60위에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허수 가지고서 정치 장난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한에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한동훈에 대한 또 그 세력에 대한 이 건전한 비판은 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한 게 용산의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신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한동훈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고 박사님? 그럼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죠. 그렇죠. 이게 제가 다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제가 이 정리할 그럴 주제는 아닌 건데요. 참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4시 반 회동. 글쎄요, 저는 사실 기대를 합니다. 4시 반에 티타임을 하고 서로 말이 주고받고 저녁이나 먹고 가지 하면서 만찬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는 희망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는 그러야 저도 기자 생활을 한 면에서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저녁이나 먹고 가지라고 하는 그런 대반전의 희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화기애애하고 또 같이 나와서 간단한 브리핑을 당대표가 하든 정진석 실장이 하든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나왔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 가을의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 가능성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주제만 갖고 하시죠. 그럴까요? 저 이거 광고도 해드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서두에서, 이 국민들 눈높이, 물론 그 한동훈 대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국민들의 기대에 아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짧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쪽에서 양보할 그 대통령을 압박하고, 또 대통령이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수용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우선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후퇴할 수가 없어요. 후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저걸 수용하든지 말든지인데. 네. 근데 제가 그 한동훈의 공개적인 3가지 요구는 하나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라고 제가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걸 수용할 수 없다면 남는 것은 이제 덕담과 레토릭이죠. 뭐 하여튼 고생 많다. 우리 함께 해야지. 뭐 이런 얘기밖에는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짤막하게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로 결론이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중간에 대화 도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많은 분들이 또 아이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정에서 깔끔하게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더 국민들의 우려를 벗어 던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검찰 쪽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로 봐야 됩니까? 검찰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를 하면은 그 순간 나라가 망하죠. 검찰은 정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검찰은 증거와 법리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수사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쪽인 줄 알고 수사를 한대요. 네. 근데 이게 증거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증거가 이쪽인 줄 알고 쭉 갔는데 어느 순간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이쪽을 가리키고 있대요. 네. 그럴 때 수사검사는 증거를 따라가면 진짜 검사고 야 이거 원래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증거가 일로 가니까 여기서 끊자. 그건 이제 가짜 검사죠. 이 정권의 개노릇을 는 검사는 네. 처음에 정권이 야 이쪽 잡아 던져주면 여기로 갈라 그래요. 증거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도 계속 일로 가요. 그럼 결론 못 내죠. 대통령이나 권력의 지시는 이쪽인데 증거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리해서 이거를 일로 끌어들여서 기소하면은 지것들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감옥 그렇죠. 간다. 이 검사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성윤이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이성윤이를 내세워 갖고서 수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딱 박탈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1년 반, 2년 가까이 털었어요. 털었는데 털었던 검사는 직접 수사 검사들일 거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이건 도저히 증거가 안 나온다. 증거가 없으니 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기소할 수가 없다. 못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도 자꾸 기소하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거 갖고 기소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권남용으로 감옥 갑니다. 라고까지 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 이자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냥 내버려두는 결론을 내렸어요. 최악의 결론이지. 자기 임기 끝때까지 손을 네, 손을 안 대고 네. 그냥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넘겨받은 게 한동훈이고 이원석이잖아. 그렇죠. 네. 그 유자들도 1년 반, 2년 가까이 한동훈은 1년 7개월, 이원석이는 2년 4개월 동안 이 사건을 또 그냥 결론 안 내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넘겨져서 무려 4년 6개월 만에 이창수 지검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판단이다. 이러고서 불기소 결정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법리와 증거만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증거만 따라가고 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네. 그래도 국민들이 뭔가 좀 의욕도 있고 좀 시원하게 좀 검찰에서 법정에 세우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면 국민들이 분도 좀 더 좀 풀리고 그러지 않겠냐. 그냥 마녀라고 지목이 됐어. 아무리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도 마녀가 아니야.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려. 네. 그냥 웬만하면 그냥 화형대 올려갖고 그냥 불 질러버리지. 그러면 국민들이 좀 속은 좀 화는 좀 누그러질 거야. 예. 이 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죠. 예. 그냥 죄가 없어도 벌을 조금 주지라고 하는 네. 앞뒤가 완전히 이게 다른 뭐가 다르냐고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일부 언론들이 그래서 이를테면은 차라리 이혼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해요. 네, 네. 예. 그래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그냥 던져줘라. 군중이 저렇게 분노하는데 던져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짓이지만 정말 가정에서 좀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럼 그걸로 불이 꺼지냐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불쏘시개로 더 큰 불이 나죠. 네. 예. 이 마녀로 이 세상의 모든 마녀가 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이 마녀 사냥꾼들이 어디 있어요? 이 마녀 뒤에는 더 큰 마녀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그냥 사과 한번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과 한번 잘못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네, 탄핵으로 그냥 하고 감옥 갔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어쨌든 뭐 잘못 있었으니까 사과했겠지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런 식의 이 아주 그 순진한 접근, 나이브한 접근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 탈환해서 대한민국은 말아먹겠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그 사악한 이 정치 공작의 실체를 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말로 하시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렇죠. 네. 아까 그래서 우리- 저는 네. 어떤 경우에도 사과는 네. 없다. 사과하면 안 된다. 뭘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우리 고 박사님이 아까 조중동의 최근 행태가 나왔는데요. 그 칼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해서 이 235억을 벌은 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모습이 갖췄다라는 게 칼럼의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검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동아일보의 큰 그 요직을 맡고 있는 칼럼의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이 점점 특검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으로 이 방향머리를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제가 씁쓸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제일 그 궁금해하시는 내용, 오늘 윤한 해동과 도이치모터스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에 시작하는 가장 따끈한 주제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우리 고주필님이 또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 제가 전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먹고 있던 건데요. 이게 마시는 단백질이에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건데, 알부민은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그 추출해서 맛도 괜찮아요. 이게 저 건강음료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난 맛도 좋고. 네. 근데 이게 액상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죠. 아하. 소화가 잘 돼서 이게 근육량도 좀 늘리고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육량도 좀 늘리고 면역도 증진시키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염증이 손가락에 나면 우리가 쉬운데 이 위 같은데 염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놔두면은 이제 암으로 전이될 그렇죠. 위험성이 네. 크잖아요. 이런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로얄 젤리 분말하고 아르기닌 성분하고 비타민하고 아연까지 넣어서 만든 이 마시는 알부민입니다. 네. 이거 이건 제가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2090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잖아요, 여기. 효과를 보셨습니까? 그럼요. 2090은 뭐냐면 20대 건강을 190세까지. 190세까지. 아니, 그냥 90세까지. 2090. 20대 예. 건강을 90대까지. 예. 아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의 회사가 표방하는 거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곤란하고요. 그거 적어도 사람이- 저는 1년간 먹으면서 상당한 제가 효과를 보셨다. 효과를 보고 그럼 있습니다. 뭐 2090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부민 2090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네. 여러분, 고 박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드셔보시고 추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마셔도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옆에서, 네. 한 목소리 거들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영 원창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후용량. 네. 여러분의 건강도 또 챙기면서 저희 방송도 시청을 하시고 또 외부 활동을 힘차게 하시기에는 건강이 꼭 필요하죠. 물론 운동만한 그 보약이 없다라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보완을 운동으로 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또 있죠. 네, 또 뭐 비타민 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로 이 보완을 해줘야 햇빛을 쬐면은 또 더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건강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우리가 옆에 두는 것인데 너무 과하면은 또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너무 과용을 한다거나 아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운동이 제일이야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자기 신체의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도 챙기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초입에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4시 반이니까요. 시간이 이제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처음에 독대가 지금은 이제 면담으로 돼 있고 면담의 배석자가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배석자가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프로토콜. 영수회담도 처음에 이렇게 배석자가 있고 정말 이제 기난 얘기로 하면은 거기에 한 분들이 잠깐 또 한 몇 분 정도는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은 또 배석자가 이렇게 또 물러납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 한동훈 대표가 같이 세 분이서 배석자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는 따로 기니 드릴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배석자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야 그래도 배석자가 있는 데서 얘기하쇼 이렇게 얘기는 못할 상황이니까요. 그런 식의 이 외교상 의전 이런 그 프로토콜대로 아마도 짧은 시간에는 둘만의 어떤 그 대화,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또 엉뚱하게 비화가 되는 그런 사안이 그것도 물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비롯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예고를 해 온 거니까요.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 빚어진다. 한 20-30분 티타임 하고서 끝나는 그런 상황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은 한두 가지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 섞인 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론 오늘 만찬의 예정은 없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라고 해서 저녁까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하면은 식사는 또 서로 이 식사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친밀감을 배가시키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이나 한번 먹자 하는 얘기가 우리 더 그 친밀감을 한번 높여보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저는 그런 소식도 전에 들려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고성국 박사께서는 성과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방송 첫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파국을 맞거나 아니면 용산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게 자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물론 단협위원장으로서 같이 식사도 해보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용산을 꺾어 이겨야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더 힘 있는 파워 있는 당대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이 대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을 이기려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본인의 워딩입니다. 저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해서 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단지 지금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면은 지난 총선 참패를 디딜 수 있는가 많은 국민들의 아까 62.8의 마력 수치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대담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을 믿고 뽑아준 이상 그분들의 기대 최소한도의 기대를 부응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파국이라든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을 이기려고 이런 독대 또는 면담 이름이 독대든 면담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좋은 내용을 던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이렇게 이 용산과 당대표와의 갈등이 한동훈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은 결국에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게 시대적인 사명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이 정리를 아까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떤 누가 저나 마찬가지로 저는 상대적으로 이 당 대표가 많은 그런 개혁과 그 혁신을 이루어서 용산과 함께 윈윈으로 가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아직까지는 품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대표를 뽑아 놓고 바로 당대표가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비난이 집중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양새도 안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표와 용산이 같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 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를 하고 민생을 보듬는데 제일 천병에 쓰는 게 집권 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열렸던 서울 교육감 선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10년 동안 저 좌파 쪽에 빼앗긴 그런 그 서울 교육의 수장을 이번에는 우리가 보수파 쪽에서 찾아와야 된다, 그래 찾아올 수 있다라고 사실상 보수 단일화 후보를, 조전혁 후보를 내세웠죠. 물론 한 분 중도를 표방하는 또 한도는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만은, 저쪽에 정근식 후보는 사실상 완벽한 단일화를 통해서 완주를 했고, 우리 조전혁 후보는 6명이 참여를 한 단일화 기구에서 단일화 후보를 뽑혔습니다만은, 중도 후보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죠. 참여를 안 하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3사람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난 다음에 우리 PD님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 결과 득표율 요 표를 하나 찾아주세요. 예, 이게 4월 총선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더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오히려 4월 10일 날이 총선거 아닙니까? 그럼 5, 6, 7, 8, 9, 10 6개월 동안에 많은, 글쎄요, 민주당의 그 거악 이 국회 독주, 그리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우려,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지형이,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지형이 더 안 좋게 나왔다 하는 것들이 이 표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구별로 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고요. 전체 표, 조전혁, 정근식 전체 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구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표를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것은 또 이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 분석은 내일이나 시간이 더 들여서 얼마나 지금 보수파 지형이 지금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물론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빚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재명 일당 독재의 국회 거악의 횡포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말없는 다수들은 뚜껑을 열어보니,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는 서울 지역에 딱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중도층 세력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더 많이 마음이 떠나갔다 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그냥 교육감이 또 민주당 그 세력, 좌파 세력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상실감보다도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또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보수 진영, 보수우파 진영에서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유, 이번 그 태풍이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이른바 캐스팅 보티를 주고 있는 중간층의 많은 중도 세력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그 포악적인 국회 일당 독재 그쪽을 우려하는 것보다도 당정 갈등 그리고 이 여당이 비전을 주지 못하는 거에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요 표를 한번 보면요. 다른 것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정근식 후보가 50.24%로 당선이 됐고요. 조정혁 후보가 45.93%로 이 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서울시의 전체 평균보다도 한 2.3% 정도가 이 표를 덜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득표율이 워낙 투표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니까 전체로 대입시키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중도층에 어차피 좌우에 40%는 뭐 고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40%는 충분히 뿌리가 깊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42~43%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즉 이재명의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이 민주당을 찍는 이재명을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중도층,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어느 쪽으로 허락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큰 관건인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중도층 세력들이 오히려 정근식 즉 좌파 후보에게 더 마음을 열었다 한 3%에서 5%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선보다도 더 민심이 우리로서 악화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인? 야, 이게 정말 뭐 부산 금정구청장 또 인천 강화군수 여기에서 이겼다고 이게 잘된 보궐선거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어차피 모든 것은 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결정이 돼지니까요. 네. 이상보다도 조금 이 대담이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감 선거를 정확히 각 구별로 서울 구별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요. 그것은 뭐 또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면 됩니다. 우리 소나무님, 예쁜이님, YS님, 토미리스님 들어오셨고요. 드래곤 잭리님, 차민영님, 소나무님, 토미리스님, 드래곤님, 네. 끝까지 계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성인길님, 상일님, 인생은 아름다운님, 마진건님, 신희님, 천안신미도님, 예, 브리스갈라님, 진짜 조중동의 환멸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영진님, 예, 또 수평선님, 보리수님, 구박사님, 강건하시길 응원합니다. 예, 아디오스님, 김창원님, 스마일링, 가발벗기님, 예, 가발벗기기 국민운동본부군요, 닉네임이. 네, 그렇군요. 수평선님, 최대 원한님도 끝까지 계셨고요. 네, 미운님은 벌써 알부민을 드시고 계시는군요. 제유피님, 네, 국힘당이 정부가 국민의 짐이 되는 모양새다. 고데클라님, 네, 김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자님, 안타맘님, 어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쭉 보니까 이 우리 김동원 박사가
뚜렷하게 뭐 한동훈 얘기는 안 하는데 한동훈 바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제가 이 언급을 제가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뭐 30년 기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누구누구 바, 뭐 누구누구 세력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중립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시대 상황에는 어느 분이 득세를 하는 게 힘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동아일보 칼럼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에 제가 앞장서서 줄을 쓴다거나 아주 대놓고 뭐 이 한동훈 바는 뭡니까? 한동훈을 아주 무작정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뭐 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뭐 그거를 이렇게 정색을 하고 받아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야 극복하는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이 한동훈 또 뭐 이 김건희 쪽 뭐 이렇게 특정 세력을 두둔한다거나 또 특정 세력만 골라서 비판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마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아마 더 합리적인, 물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밋밋하겠죠. 아예 어떤 사람을 그냥 쥐고 계속 비판하는 것처럼 그거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해치를 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한 그런 내용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아마 나타날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YS님, 유인유인을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판사님도 모두 한동훈을 법장 때, 법무부장 때 이미지에 매몰되어 진실한 정체성을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네. 조 마이클님, 별님님, 안타맘님, 사필 규정님, 이판사님, 아나님, 네, 많은 분들이 그대로 끝까지 계셨고요. 루차님도 오셨군요. 네, 박미란님, 네. 예, 우리 서인길님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우리 김동원 박사 확실한 보수 정통 우파이십니다라고 정리를 딱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시즌 1에서 제 방송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저거 뭐 특정 세력 예컨대 지금 제가 당협위원장이라고 이 당대표를 또 두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방송을 여러 차례 한번 지켜보시면은 그래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정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또 이 언론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시즌 1에서부터 쭉 보신 분들은 그런 면 때문에 저를 신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제가 29만 명,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와서. 그때 제가 동아일보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 방송이 없었습니다. 오직 신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의 시대니까 방송을 제가 처음 만들어서, 저 혼자 지금이야 또 뭐 2시에 다른 사람 또 5시에 다른 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년 3개월 동안 저 혼자 오전과 오후에 하루에 7시간도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년 3개월 동안에 29만 명, 거의 30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만들어 놓고 제가 충북 청주로 총선에 출마하러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즌 1부터 보신 분들은 그래도 믿고 보는 기자 출신이라 역시 다르구나. 이런 다른 유튜브들 막 뭐 망했다, 뭐 뒤집어졌다, 문재인 끝났다, 뭐 이재명 죽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할 때 점잖고 격조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승부를 해서 많은 분들 거의 1년 3개월 만에 29만 5천 명이면 글쎄요 뭐 적지 않은 숫자죠. 거의 30만에 가까운 숫자니까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1차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한동훈 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분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맘 김용자님
예쁜이님, 드래곤님, 서인길님, 정인님,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이렇게 화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11시가 넘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내일 변함없이 오전 11시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4일 동안 10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를 항상 만날 수가 있고요. 월요일 날만 우리 고성국 박사와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한 이슈를 분석을 하고요. 화수목은 주로 저가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화제 인물이 섭외가 되면 또 같이 할 그럴 시간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은 고정국 주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여러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